구독자님의 질문입니다. 커버드콜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 주가가 떨어지나요? QQQ는 우상향하는데. 지난 10년간 QQQ는 360% 올랐는데 그 커버드콜인 QYLD는 32%나 하락했죠. 추종지수는 우상향하는데 커버드콜은 왜 주가가 녹았냐?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QYLD는 연 12%나 되는 분배금을 지급하는데요. 어마무시하지요. 이 분배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콜옵션을 매도해서 매월 수익을 얻습니다. 여기서 콜옵션이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콜옵션을 산 사람은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니고 주식을 살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익이 되면 주식을 사고 이익이 안 되면 굳이 사지 않고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권리가 공짜일 리가 없겠죠. 이 권리는 돈을 주고 사는데요. 이걸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콜옵션을 팔아서 번 옵션 프리미엄을 매월 분배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 자, 이제 주가 변동에 따른 상황을 볼게요. 나는 콜옵션을 팔 건데 그냥 팔 수는 없겠죠. 2% 프리미엄을 받고 팝니다. 어떤 콜옵션이냐? 2달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인데 현재보다 2%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살 권리입니다. 자, 현재 저는 1,000만원의 주식을 들고 있어요. 옵션 프리미엄으로 20만원을 받게 되고요. 2달 후에 주가 변동이 없다면 콜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행사한다? 안 한다? 네, 맞아요. 안 하겠죠. 콜옵션은 1,000만원보다 2% 높은 1,02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 굳이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식시장에서 현재가에 사도 1,000만원에 살 수 있는데 굳이 권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1,020만원에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6번 일어난다면 그럼 내가 보유한 주식은 1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어요. 그럼 수익도 손실도 없겠죠. 하지만 콜옵션을 팔아서 20만원씩 6번 총 12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아주 달달하겠죠. 자, 이번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콜옵션을 팔게요. 1,000만원의 주식을 들고 있고 옵션 프리미엄으로 2%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2% 높은 가격에 살 권리를 팝니다. 2달 후에 주가가 10% 하락했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1,000에서 900이 됩니다. 100만원 손해야. 가슴 아프겠죠. 그런데 다행히 20만원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받았으니까 조금 위안이 됩니다. 당연히 콜옵션 매수자는 권리 행사를 안 할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900만원에 살 수 있는데 굳이 1,020만원에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 이러한 일이 6번 일어난다면 주가는 마이너스 10%씩 6번 하락해서 590만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41% 하락했어요.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으로 총 94만원을 받았고요. 내가 콜옵션을 안 팔았다면 손실이 마이너스 41%였을 텐데 콜옵션을 판 덕분에 손실률이 마이너스 41%에서 마이너스 31.6%로 조금 줄었어요. 재밌는 점은 주가 변동이 없었을 때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120만원을 벌었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프리미엄이 94만원밖에 안 됐죠. 이렇게 옵션 프리미엄은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를 볼게요. 이번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건은 동일하게 1,000만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만원의 옵션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이 10% 올랐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이 됩니다. 아, 행복하죠? 그런데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 콜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거니까. 옵션 매수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1,100만원 됐더라. 내가 1,020만원에 사기로 했잖아. 1,020만원 줄 테니까 주식 다 넘겨. 가슴 아픕니다. 1,100만원짜리 주식을 1,020만원에 팔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약속은 약속인데. 주식을 통째로 넘겨줘도 되지만 그냥 차액만 보상하기로 했어요. 현재 평가액은 1,100만원, 콜옵션 매수가는 1,020만원이니까 차익은 80만원. 내 보유 물량 중 80만원어치를 팔아서 현금으로 줍니다. 그렇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제 나는 주식이 얼마 남았나요? 1,100에서 80을 팔아줬으니까 1,020만 남았겠죠? 자, 이번에도 2%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1,020의 2%는 20만 4천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주가가 오르면서 옵션 프리미엄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10%나 오릅니다. 내 주식이 1020만원에서 1122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콜옵션 사간 사람이 또 오겠죠. 야, 우리 약속했잖아. 1040만원 줄 테니까 물량 다 넘겨. 이번에도 차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어요. 현재 가치는 1122만원, 콜옵션 매수 가격은 1040만원, 82만원의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런 일이 1년 동안 6번 일어난다면 주가는 10%씩 6번 올라서 77%가 올라야 정상인데 내 주식은 12.6%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왜? 상승분의 대부분을 차익 보상으로 다 뱉었으니까. 콜옵션을 팔지 않았다면 77% 올랐을 텐데 콜옵션을 판 탓에 12.6%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물론 옵션 프리미엄을 받은 게 있겠죠. 프리미엄으로 127만원을 받았으니까 내 수익률은 사실 12.6%가 아니고 24.3%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주가가 제자리에 있을 경우 쥐수에 투자했다면 수익도 손실도 없겠지만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면 연 12%를 벌 수 있어요. 주가가 마이너스 10%씩 6번 하락한다면 지수는 마이너스 41%를 찍었는데요. 커버드 콜 전략으로 손실률이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손실의 4분의 1 정도를 방어했어요. 주가가 10%씩 6번 상승한다면 지수는 플러스 77%가 되는데요. 커버드 콜 전략으로 수익률이 24%가 됩니다. 수익의 3분의 2 이상이 날라갔어요. 재밌는 점은 손실은 4분의 1만 줄었는데 수익은 3분의 2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상품을 홍보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얻는 게 제한되지만 반대로 시장에 빠졌을 때는 매도를 함으로써 이미 프리미엄을 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방이 이제 제한되는.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말을 했어요. 제가 정확히 고쳐드리겠습니다.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수익을 얻는 게 제한되지만 여기에는 많이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얻는 게 많이. 제한되지만 그리고 다음 반대로 시장에 빠졌을 때는 매도를 함으로써 이미 프리미엄을 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방이 이제 제한되는. 이것도 참 애매하게 말을 참 잘했습니다. 하방이 제한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누가 들어도 주가의 하방이 제한된다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미엄을 듣겠기 때문에 하방이 제한된다고 표현했는데 하방이 제한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으면 프리미엄을 재투자한다면 이라는 표현을 넣어야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반대로 시장에 빠졌을 때는 매도를 함으로써 이미 프리미엄을 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재투자한다면 그만큼 하방이 이제 제한되는. 오를 땐 찔끔찔끔 오르고 내릴 땐 모조리 반영한다. 그런데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식은 우상향해. 우상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한다는 말일까? 그건 아니겠죠. 우상향한다는 말은 하락은 하겠지만 하락하는 기간이나 하락하는 폭은 상대적으로 작겠고 상승하는 기간이나 상승하는 폭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향한다는 말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더라도 전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그리고 전고점을 계속해서 뚫고 오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커버드 콜은 전저점을 높이지 못해요. 떨어질 땐 똑같이 떨어지는데 오를 땐 찔끔찔끔 오르는 탓에 전고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다시 하락합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전저점을 뚫고 계속 하락합니다. 이것이 QYLD가 우상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재밌는 점은 S&P 500을 추종하는 XYLD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S&P 500이 186% 올랐는데요. S&P 500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인 XYLD는 마이너스 3.5%. 이 정도면 원금을 지켰다고도 볼 수 있죠. QQQ와 S&P 500을 비교하면 QQQ가 S&P 500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커버드 콜을 비교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QQQ는 S&P 500을 크게 이겼지만 QQQ의 커버드 콜은 S&P 500의 커버드 콜에게 처참히 지고 말았죠. 자, 느낌이 오시나요? 왜 QYLD는 주가가 녹았고
XYLD는 원금을 지켰는지. QQQ의 변동성이 S&P 500의 변동성보다 훨씬 큽니다. 그냥 주식에 투자할 거면 하락할 땐 더 하락하더라도 오를 땐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QQQ가 낫겠죠. 하지만 커버드 콜로 넘어오면 QQQ의 변동성은 득이 될 게 없어요. 커버드 콜은 어차피 하락할 땐 다 쳐맞고 오를 땐 찔끔 오르니까 하락한 후에는 어차피 회복을 못해요. 따라서 커버드 콜은 변동성이 작은 게 제일 중요해요. 덜 올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올라도 그거 못 먹어. 떨어질 땐 다 얻어맞으니까 덜 떨어지는 놈을 사야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YLD보다 S&P 500에 투자하는 XYLD가 커버드 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상품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식이죠. 그런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선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좋은 상품도 무조건적으로 나쁜 상품도 없습니다. 우리가 커버드 콜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높은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커버드 콜만한 대안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상품도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단점을 살피는 이유는 보다 잘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당장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버드 콜에 투자한다면 이왕이면 잘 투자해야겠죠. 최악의 경우를 미리 대비해야겠죠.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은 커버드 콜은 주가가 녹는다 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커버드 콜은 이렇게 투자해라 입니다. 커버드 콜은 변동성이 낮은 자산에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할 커버드 콜을 찾으신다면 혹은 장기간 분할 매수로 모아갈 커버드 콜을 찾는다면 XYLD나 제피와 같이 장기 우상향 구조를 가지면서 변동성이 낮은 커버드 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대 1, 2년만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목돈이 있어서 한 번에 매수하고 분할 매수는 안 하겠다. 이러신다면 TLTW나 JPQ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커버드 콜은 하락한 이후에는 원금 회복이 꽤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는 커버드 콜에서 추종 지수로 갈아타야 합니다. 최대 10% 하락 시마다 분할로 전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10% 하락한 후에는 TLTW는 TLT로, XYLD나 JP는 슈드로, JPQ는 QQQ로 전환을 하여 원금 회복을 노려야겠죠. 그리고 원금이 회복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배당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커버드 콜로 전환해야겠죠. TLT는 TLTW로, 슈드는 XYLD나 JP로, QQQ는 JPQ로. 이렇게 할 경우 원금을 지키면서 동시에 고배당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